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E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미얀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합의를 알렸던 국무부가 이번 합의는 6년 기한이라는 점을 밝히고 양측이 건설적인 협상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국방부 역시 합의 도출에 만족한다면서 이번 합의를 통해 미얀 동맹이 동북아와 인도태평양의 핵심 축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먼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과 한국이 합의한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에 대해 설명하면서 두 나라가 합의한 협정의 기간이 6년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negotiators did reach a consensus on a proposed text of a new 6-year Special Measures Agreement, or SMA, that will strengthen our alliance and our shared defense. 프라이스 대변인은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은 함께 합의를 마무리 짓기 위한 서명과 발효에 필요한 마지막 단계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전임 행정부 때에 비해 요구 조건을 완화했느냐는 질문엔 한국인들은 동맹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가까운 동맹 그리고 조약 동맹 관계라는 맥락에서 미국은 예전과 같은 요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런 요구는 동맹의 근본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I would say that the South Koreans are our allies. So in the context of a relationship with a close ally, with a treaty ally like the South Koreans, I don't think the United States would make demands. And certainly I don't think that would help to strengthen the underlying alliance. We have engaged in good faith, constructive negotiations.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번 협상과 관련해 조만간 공개될 구체적인 사안을 통해 양측 모두의 혜택이 되는 합의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도 합의 사실을 확인하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이번 합의는 미한 동맹이 동북아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 번영의 핵심 축이라는 점을 재확인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We're pleased, obviously, that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negotiating teams have reached consensus on a proposed text of a special measures agreement that we believe will strengthen our alliance and our shared defense. The proposed agreement reaffirms that the United States Republic of Korea alliance is the linchpin of peace, security, and prosperity for Northeast Asia and a free and open Indo-Pacific region. 커비 대변인은 이어 이번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적용한 노력들은 동맹과 우방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한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최근 발언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BOE 뉴스 김영규입니다. 지난해 8월 이후 선박들의 입출항이 끊겼던 북한 남포의 석탄 항구에 최근 들어 다시 선박들이 드나들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집중호우 등으로 북한 광산들이 침수 피해를 입어 북한의 석탄 관련 활동이 중단된 것으로 분석했는데 광산에서 다시 채굴 작업이 재개됐는지 또 석탄 불법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주목됩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지난달 8일 북한 남포의 석탄 항구를 촬영한 위성사진에 약 150m 길이의 대형 선박이 보입니다. 지난해 8월 이 항구를 드나들던 선박들의 운항이 끊긴 뒤 약 7개월 만에 처음으로 포착된 대형 선박입니다. 이후 이 항구에선 꾸준한 선박들의 움직임이 관측됐는데 이런 식으로 지난달 8일부터 이달 7일까지 약 한 달 동안 이 항구를 드나든 선박은 최소 8척이었습니다. 선박들 대부분은 석탄을 적재하는 듯 적재함의 덮개가 처음엔 닫혀 있다가 이후 열려 있었으며 일부 선박의 적재함 속에는 석탄으로 보이는 검정색 물체가 가득했습니다. 또 항구 역시 지난해 8월 이후 줄곧 석탄이 오랜 기간 취급되지 않은 듯 회색빛깔 바닥을 드러내거나 다른 물체가 취급됐었는데 지난달부터는 계속 항구 전체가 검정색을 하고 있었습니다. 위성사진 분석가인 닉 한센 스탠포드대 안보협력센터 개관연구원도 8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남포 석탄 항구 움직임 분석에 동의했습니다. So there's no question they're loading coal there. If you look at how it's changed colors, the rain washes the coal dust off, and lo and behold, look at what it looks like now. And then you see even more coal piled into the area. 앞서 지난해 10월 북한 경제 전문가들은 당시 약 2달간 석탄 항구를 드나드는 선박이 끊긴 데 대해 지난 여름 발생한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광산이 침수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제기했었습니다.
북한의 석탄 생산이 중단된 이유는 아마도 이제 8월달에 태풍이나 홍수로 인한 피해가 있을 수 있고요. 비가 많이 오면 배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배수하는 정도가 침수가 어느 정도에 되느냐에 따라 달라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제가 강산에 갔을 때 비가 많이 와가지고 배수하는데 한 달 걸리는 경우도 있었고. 북한산 석탄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수출 금지 품목으로 지정됐지만 북한은 지난해 8월 이전까지만 해도 밀수출을 통해 석탄을 주요 외화 수입원 중 하나로 활용해왔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5월 북한의 불법 해상 활동에 대한 주의보를 발령하면서 전년도인 2019년 북한이 불법으로 수출한 석탄이 370만 톤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지난해 발표한 연례 보고서를 통해 북한 선박들이 불법 석탄 수출에 가담한 정황이 담긴 위성사진 자료 등을 공개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8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존 에퀄리노 태평양 함대 사령관을 신임 인도태평양 사령관으로 지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에퀄리노 사령관은 1962년 뉴욕에서 태어나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했으며 F-14와 F-18 전투기를 조종한 이라크 전쟁 참전 출신입니다. 지난해 12월 트럼프 행정부에서 지명됐던 에퀄리노 사령관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추가 검증 작업을 거쳐 지명이 확정됐으며 상원 인준을 받으면 26대 인도태평양 사령관에 취임하게 됩니다.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을 포함한 병력 38만여 명을 지휘하는 미국 최대 통합전투사령부입니다. 표현의 자유 침해 소지 등으로 국제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이 오는 30일부터 발효되는데 한국 정부가 이 법에 대한 해석 지침을 내놨습니다. 제3국에서의 전단살포 행위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켰지만 남북 접경 지역뿐 아니라 한국 내 어느 곳에서도 전단살포 행위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아 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안수영 기자입니다. 한국통일부는 9일 대북전단금지법으로 불리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적용 범위에 대한 해석 지침을 발령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법에서 전단 등 살포라는 제24조 1항 3호의 적용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해석 지침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석 지침 제4조 6호 중 북한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부하거나 북한으로 이동이라고 한 대목은 대한민국 영역 중 군사분계선 이남인 남한에서 군사분계선 이북인 북한으로의 배부나 이동을 말한다고 정의했습니다. 대북전단금지법에는 대북 확성기 방송이나 시각 매개물 게시 행위에 대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금지하도록 돼 있고 전단 등 살포에 대해선 장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는데 통일부 당국자는 전단 등 살포 행위에 대한 장소를 특정하지 않은 것은 법 적용 대상이 남한 전체임을 의미하는 것이며 해석 지침도 이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 인권단체들은 통일부가 그동안 군사분계선 일대 남한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는 게 법 취지라고 설명했던 것과 배치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군사분계선 접경 지역의 국민들의 생명 안전을 위해서 제정한다 이러겠는데 접경 지역과 관계없는 말이지. 남한 전역으로 한다는 건 스스로 이율 배반이고 법의 목적에 어긋난다. 그런 얘기죠. 정환기 정의워킹그룹 이영환 대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를 막기 위해 법조항의 모호한 대목을 명확히 하자는 당초 취지와는 반대로 해석 지침이 더 광범위하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남북 군사 합의는 상호 비방과 적대 행위 금지를 군사분계선 일대로 특정했는데 통일부 해석 지침은 남한 전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로 규정해 논란은 계속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미국이나 국내 일각의 우려는 표현의 자유, 즉 다시 말해 정치적 비판의 자유가 있는데 모든 한국 땅에서의 비판의 자유가 억제되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우려를 제기하고 있고 한국 내 북한 인권단체와 탈북민 단체를 비롯해 국회 제1야당의 반대, 그리고 유엔과 국제인권단체 등 국제사회의 우려와 비판 속에 개정된 대북전단금지법은 오는 30일부터 발효됩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한국 국회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추천한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통일부 장관에게 추천하지 않고 있다며 민간단체가 위법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한변은 9일 101번째 화요 집회를 열어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위한 조속한 조치를 촉구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국의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날 집회에 참석해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재단을 구성할 이사를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5명, 통일부가 2명을 추천하도록 돼 있는데 4년 넘게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통일부 측의 움직임이 없다며 이는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방해하는 위법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지난달 북한인권재단 이사 5명을 추천한 사실을 강조하고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통일부 등 한국 정부는 이사를 조속히 추천해 북한인권재단을 출범시키라고 촉구했습니다. 미국 내 인도주의 단체들과 연구기관들이 조 바이든 대통령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에게 평화를 기반으로 한 대북 정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미국 군축협회와 퀸시 연구소 등 11개 단체들은 8일 공개한 서한에서 현재 국무부가 검토하고 있는 대북 정책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싶다며 평화를 기반으로 하는 미북 관계를 구축하고 북한과 지속적인 외교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한국전쟁 종식을 통한 평화협정 체결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미북 대화가 재개될 때까지 싱가포르 합의문 재확인과 대북 인도주의 지원 활성화를 위한 제재 완화와 여행 금지 해제, 대규모 미한 군사 훈련 중단, 재미한인 이산가족 상봉 추진 등을 촉구했습니다. 이상으로 BOE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